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OCI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종목은 지금 유가가 강세를 띄어서 하나솔루션이나 OCI가 강세를 띈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 유가 강세를 띈 거는 이제 2월 말 3월입니다. 2월 말 3월이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나 OCI가 강세를 띈 거는 유가 강세 2월 말 3월하고는 상관없이 5월 말 6월입니다.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내한했을 때, 방한했을 때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런 이제 수급의 변화가 없는데 주가만 급격히 밀렸어요. 그럼 왜 밀렸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이 지금 일단 어쨌든 누적 수급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얘가 한 3%대 정도 됩니다. 적지 않아요. 6조 이상짜리 종목의 3%라는 거는 유통 물량 자체가 대주 지분 빼고 외국인 지분 빼고 기관 지분 빼면은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5월 중순경부터로 누적으로 보면 3%대 수준입니다. 그러면 560만 주니까 1억 9,100만 주짜리에 한 3% 수준 정도 되겠네. 그죠? 3% 수준. 적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도 주가가 더 밀려 있어요. 할증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왔는데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할증이 아니라 할인. 36,000원 평균 단가. 36,700원. 근데 32,000원대야. 이런 애들은 가파르게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OCI 같은 경우에도 OCI 주식수가 2,380만 주거든요. 근데 얘는 1월 뭐 2월, 1월, 2월 뭐 이때 2월 중순으로 잡을까요? 그 2월 중순으로 잡으면 매수 평균 단가가 11만 7천 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수준 11만 8천 원 뭐 지금 수준. 그죠? 그 2월 중순 이후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누적은요. 2,100만 주면 얼마예요? 8% 이상 9%에 달하는 매집입니다. 얘는 9% 하나솔루션 3%대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2배가 차이 나니까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급의 변동폭은 제한적인데 주가만 밀렸다. 그럼 왜 밀렸을까의 기준인데 첫 번째 두세 가지가 있어요. 심리적인 면이. 하나는 뭐냐면 유가가 100불 이하로 내려왔다는 거. 급락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유가가 100불 이하로 내려오면서 하루에 뭐 변동이 뭐 8%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유가 변동률이. 그렇게 되면서 꿍꿍꿍 맞은 주가인데 그렇다면 그게 메이저 빠져나갔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유가의 하락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럼 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적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OCI 굉장한 저평가 뭐 확인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저평가인데 재차 이제 그 표현하는 부분이 이거죠. 이제 막 실적이 개선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의 올해와 내년부터의 실적이 지속 개선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정점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 부분 아직 검증해야 될 게 조금 더 있다라는 거고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지금 PER이 8.71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사실 하나솔루션만 띄워놓고 보면은 화학 업종의 기준에서는 PER이 4배에서 6배예요. 4배에서 6배. 그걸로 따지면 높죠. 그런데 우리가 LG화학 기준 잡는 것처럼 이쪽은 태양광에 돈 벌어서 거기다 다 쑤셔박아 넣은 거예요. 뭐 솔직한 얘기로 경영권 승계 작업인 거죠. 소액주주한테 배당해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그 태양광 쪽의 가치 부분, 그 가치 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쪽 다 양쪽 다 저평가를 놓고 볼 수 있는 건데 유가 부분의 100불 이하로 이탈된 부분 이 부분이 과하게 형성이 된 데다가 미국 쪽의 대법원 쪽에서 이제 판결이 그냥 이슈 거리예요. 그냥 이슈 거리.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뭐 폭락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일단은 그 미국 쪽의 대법원 쪽에서 9대 3인가 6대 3인가 유가 이제 급락 나오는 그 시점에 딱 맞물려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뭐냐면 여론도 지금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형성돼 있는 것은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럼 미국은 공화당 때는 항상 전통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야, 환경세 안 내도 되니까 전통 에너지 개발해. 개발해서 사용하자. 먼 훗날 얘기는 먼 훗날 얘기고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면 어때? 얼음이 녹으면 어때? 환경세 안 내도 되니까 해. 그리고 교토우정서 클린턴 대통령이 뭐 교토우정서 뭐 합의했어? 파기 아버지 부시 때. 또 아들 부시 아들 부시 때인가요 그게? 하여간에 부시 대통령 당선되면서. 그리고 나서 파리 기후협약을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을 하죠. 근데 그 부분을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 쪽은 방산, 또 전통 에너지, 전통 의약품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 민주당 쪽은 신성장주의, 그렇게 해서 IT, 또 신재생 에너지, 또 제약 쪽에서는 바이오,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일어나고 쿠웨이트 침공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동 쪽 원유 관리하고 방산업체들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리나라에 팔아먹고 뭐 이런 식이죠.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대법원의 대법관분들이 공화당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3대 6인가 9대 3인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이 잡혔는데 그 내용인즉슨 법적으로 전통 에너지 업체에 환경세를 그렇게 강하게 부과해서 이쪽의 사업을 그렇게 누를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파장을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에너지, 그 에너지 부분에 전통 에너지 부분을 개발을 제한적으로 탄소 배출권이든 뭐든 제한적으로 환경세를 부여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더디게 되다 보니까 또 세일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인류를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터지고 나서의 흐름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다소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눌린 건데 결론은 하여간에 조정을 받으니까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결론은 수급의 변화 없이 조정이 나왔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도 옥석가리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두 번째는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긍정적이면서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세 번째는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다소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성장성이 부각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모든 수급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은데 수급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데 기관이 많이 팔았다는데 그쵸? 볼까요? 삼성전자 밑에 선이 이게 개인들 누적 수급이거든요. 밑에 선이 무지 샀죠? SK 하이닉스. 얘네들은 못 가겠네.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얘네들은 외국인 지분 자체가 49.71이에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자체가 49.80입니다. LG화학 외국인들 지분 자체가 47.57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벌써 얘네들은 매집의 개념은 끝나 있는 상태. 펀드멘탈에 대한 해석만 남아 있는 상태인 거지. 뭐 우리가 지금 봤던 OCI라든가 외국인 지분 15%,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쪽이 수급이 들어와야만 뭐 변동이 나온다?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개인이 많이 샀어요. 동학개미가 피눈물을 흘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동학개미가 피눈물을 흘리면 동학개미 지분이 얼마나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10%도 안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것도 단기 성향 아니잖아.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종목은 그럼 외국인들은 피눈물이 아니라 피똥 싸겠네 아주.
50%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이 우선순위, 실적이 되는 종목이 우선순위.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이제 실적도 되고 성장성도 부각되는데 수급이 들어왔어. 근데 저점을 어디서 잡을까? 야, 이거 뭐 프리미엄 주고 따라가도 되는데 했지만 결국은 이번에 와장창 두들겨 맞았어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다가 이럴 때 다시금 시세는 분명히 나온다. 최소 범위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요 당시 개인도 물량 뺏겼을 당시 기준에 요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 넘겼어야 정상인데 시장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깨진 거고 당연히 넘기겠죠. IT가 시장 지수를 견인해 주면 당연히 이렇게 시장 지수가 올라오면 요 종목은요 당연히 요 위치에 고점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OCI 마찬가지고. 거기에 하나 더 껴있는 게 뭐예요? 이번에 유가의 변동성이 있어.